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소수의 나눗셈, 자릿수가 같은 소수 첫째 자리의 소수 나누기, 소수 첫째 자리의 소수 또는 소수 둘째 자리의 소수 나누기, 소수 둘째 자리의 소수 이런 거 배웠었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자릿수가 다른 소수끼리의 나눗셈을 계산해보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생각열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길이가 5.4cm인, 자, 이게 5.4cm인 연필이 돼요. 자, 그런데 이거에 마법의 연필 주문을 외웠더니 이게 쭉쭉쭉 길어져서 이렇게 길어져서 몇 센티미터가 됐다? 19.98cm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문을 외웠더니 연필이 길어져요. 되게 좋은 연필이네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요. 마법의 연필은 처음 길이의 몇 배가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그랬어요. 이게 몇 배가 되었나요? 이거 물어보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무엇에 몇 배가 되었냐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요거 나누기 요거를 해주면 됐죠. 그래서 식은 19.98 나누기 5.4라고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만약 실생활에서 이런 문제 풀었다면요 어떻게 했을지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19.98.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19.98이면 소수 0.02만 더하면 20이에요. 즉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이걸 반올림을 하면 약 20입니다. 그렇죠? 약 20cm예요. 그리고 5.4cm는 0.4가 좀 아깝긴 하지만 반올림을 하면 약 5cm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아깝죠. 0.4cm.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연필이 길어지면 대략 한 20cm인데 원래 연필이 대략 한 5cm보다 좀 길었어. 그럼 이거 5cm짜리 연필이 20cm 됐으니까 대략 몇 배 변한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죠. 뭐 한 4배 변했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0.4 버리기 아까운 0.4 때문에 4배가 좀 못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해결해 볼게요. 뭐 생활에서는 방금 선생님이 말한 방법에서 풀어도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바로 여러분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조금 어느 정도 되게 좀 정확하게 풀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눗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 나누기 5.4가 의미하는 건 나눗셈의 의미는 딱 하나라, 두 개 중에 하나라 그랬죠? 자, 여기서는 19.98 안에 5.4가 몇 번 들어갑니까? 라는 의미로 풀어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9.98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이나 블록을 그려서 하긴 힘들어요. 그러면 19.98 안에 5.4가 몇 번 들어간지 확인하려면 19.98에서 5.4를 빼보는 겁니다. 언제가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계속 빼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기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기를 통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19.98에서 5.4를 맨 처음 한번 빼면은요 14.58이 났습니다. 한 번 뺐어요. 자, 또 빼겠습니다. 2번 뺐습니다. 아직도 남네요. 자, 3번 뺐더니 얼마 남았어요? 3.78 남았어요. 자, 다시 한번 말하면요 19.98 안에는요 일단 5.4가 3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5.4가 3번이 들어가고 다시 보면 3.78이 남아요. 그렇죠? 5.4보다 부족한 3.78이 남네요. 그래서 요만큼 나머지까지 생각을 해보면 요만큼이 19.98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몫이 자연수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3번 하고 조금 남았다라는 거는 3점 몇쯤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답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엔 어떤 방법을 풀 거냐면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방법 중에 소수를 뭘로 바꾸죠? 소수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수, 그렇죠. 분수로 바꾸는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수를 바꾸려고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얘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고 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가 있거든요. 그냥 일단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19.98을 분수로 그냥 쉽게 바꾸면 100분의 1998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뒤에 있는 5.4를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54예요. 여기까지 하니까 지난 시간과 다르게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바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분모가 같으면 분자끼리만 나누면 되는데 분모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통분을 해주는 겁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를 100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와 분모에다가 10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1998 나누기. 자, 저거 저렇게 하면 100분의 540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1998 나누기 540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냐? 자, 19.98 나누기 5.4에서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로 100분의 1998 나누기 5.4 빼먹었네요. 10분의 54인데 여기는 반대로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분자 분모에다 똑같은 수 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를 낮추는 거예요. 나누기 10을 하고 분자에다도 나누기 10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요게 바로 이렇게 됩니다. 10분의 199.8 나누기 10분의 54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199.8 나누기 54가 되는 겁니다. 자, 앞에 것과 함께 같이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둘 다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1998 나누기 540으로 이렇게 통분해서 되거나 아니면 199.8 나누기 54가 될 겁니다. 여기서 잠깐만 이 두 개가 왜 답이 똑같은지 한번 일단 여기다 적어 놓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8 나누기 540과 왜 199.8 나누기 54가 몫이 똑같은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쉬운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10 나누기 5 얼마죠? 여러분 2죠.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 100 나누기 50은 얼마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몫이 2입니다. 그쵸? 1000 나누기 500은 몫이 얼마입니까? 2죠. 그쵸? 여러분 배수 관계에서요. 자, 5하고 10도 2배 차이 나고 100과 50도 2배 차이 납니다. 그리고 1000과 500도 2배 차이 나요.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게, 자, 선생님이 나눗셈이 뭐라고 했죠? 분모라고 했잖아요. 분수라고 했잖아요. 이건 5분의 10을 의미하는 거고, 500분의, 이거는, 50분의 100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500분의 1000을 의미하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이 세 개가 다른 것 같지만, 같아요. 왜 같냐면, 결국은 여기에다가 분자와 분모에다가 곱하기 10씩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아랫게 되잖아요. 하지만 분자 분모에다가 곱하기 100씩 하면 바로 더 아래 거인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몫이 똑같이 나오는 거죠.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 다 한번 선생님 처음에는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연수의 나눗셈일 때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수에 여러분들이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미 먼저 배웠기 때문에. 자, 세로세로 하면은요, 대략 3 정도 곱하면 4, 3, 120에다가 5, 3, 15에서 1600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378이 남고요. 자, 그런데 이게 나머지로 삼는 게 아니라 소수점으로 내려가 보면 대략 7 곱하면 280에 7, 5, 35에서 3780도 딱 나눠 떨어지네요. 3.7이 딱 나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그냥 199.8 나누기 54를 한번 해볼게요. 54를 해보면 수 첫째로 있으니까 3 해보면 162가 되고요. 37이 남고 0.8이 남죠. 그런데 소수까지 내려가서 계산을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37.8 돼서 나머지가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이유 때문에 몫은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이거, 자, 이것도 3.7이 나오고요. 이것도 3.7이 나온다는 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도 뭐가 나와요? 19.98 나누기 5.4도요. 통분해서 분자끼리 해보면 바로 3.7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엄청 복잡하죠. 무슨 통분해야 되지, 거기다가 분자 추출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 나누기 5는 2, 그리고 100 나누기 50도 몫이 똑같았어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봐볼까요? 3.6 나누기 0.6은 6이었고요. 36 나누기 6도 6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통분을 해보니까 결국은 통분을 해보니까 분자가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몫이 똑같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좀 다른 용어로 표현해 볼게요. 자, 10이 100이 됐습니다. 자릿수가 어떻게 됐어요? 한 자리 올라갔죠. 즉 10배가 됐습니다. 앞에 있는 수가 10배가 됐어요. 100배가 아니라 10배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수도 똑같이 10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몫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3.6이 36이 됐어요. 앞에 있는 수, 제수가 10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수가 역시 마찬가지로 10배가 됐습니다. 피제수도 10배가 되니까 어때요? 똑같이 몫이 나오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소수에서도 자릿수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19.98 나누기 5.4에서 소수의 자릿수를 옮겨준다는 건 뭐냐면은 10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10배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199.8이 되죠? 그죠? 19.98을 10배 해주면 199.8이 되죠? 그러면 얘를 10배 해줬으니까 똑같이 5.4도 10배를 해줘 볼게요. 곱하기 10을 해줄게요. 얘도 곱하기 10을 했으니까 54를 해도 몫이 어떻게 되겠다? 몫이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10배만 되냐? 아니죠. 여러분 소수 둘째 자리도 해봤잖아요. 19.98을 100배 해볼게요. 100배. 100배 해보면 얼마 됩니까? 1998이 됩니다. 그리고 5.4도 100배를 해볼게요. 100배. 100배를 해보면 5.4를 100배 하면 얼마가 될까요? 540이 되는 거예요. 자, 둘 다 제수와 피제수, 앞수와 뒤수 둘 다 똑같이 100배를 해도 몫이 얼마 나온다? 똑같이 나올 거다. 아까 보니까 얼마 나왔다? 전부 다 3.7도 똑같이 나온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써져 있는 펜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초 당시에 이제 통분이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19.98 나누기 5.4를 할 거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어차피 나눗셈은 세로셈으로 푸니까 세로셈으로 놓고 시작을 해보자라는 거죠. 19.98 나누기 5.4 세로셈으로 놓고 해보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위해서 잠시만요. 이거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할 거니까 자 여기다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19.98 나누기 5.4를 어떻게 풀어볼 거냐? 소수의 자릿수로 옮겨준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10배씩 해볼게요. 즉, 한 자릿씩 올려줄게요. 자, 19.98에 10배를 해주면 이 소수점이 10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소수점, 즉 199.8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얘를 10배 해주면 얘도 10배 해줘야 되니까 이제 얘는 54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199.8이 되는 거고요. 여긴 5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까 했던 게 되는 거죠. 3하고 160이 남아서 17.8 하면은 7 돼서 37.8 돼서 0이 되는 계산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수 한 자리씩 옮겨주면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방법으로도 풀 수 있냐면 자, 두 자리씩 옮겨주는 거예요. 자, 두 자리씩 옮겨주면 어떻게 풀 수 있냐? 자, 한 자리, 두 자리 옮겨주는 거죠. 100배 해주는 거죠. 자, 얘를 100배 해주면 얘도 한 자리 54 되는데 두 자리 옮겨줘야 되니까 540이 되는 거죠. 좀 헷갈리지 않게 또 써주면 540 나누기 1998이 되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계산 안 해줘도 3.7이 나온다는 거를 앞선 계산에서 선생님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릿수가 옮겨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수의 나눗셈에서 어떻게 생각해주면 된다? 자, 앞에 있는 수를 제수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수를 피제수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앞에 수, 뒤에 수를 할게요. 앞에 수, 뒤에 수 똑같이 10배, 똑같이 100배 해줘도 나눗셈의 몫이 똑같기 때문에 10배 해주면 요렇게 해서 풀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아니면 둘 다 자릿수 두 자리, 즉 100배씩 해서 두 자릿수 옮겨서 이렇게 해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어차피 답은 어떻다? 다 같다. 몫은. 중요한 건 몫만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하진 않겠지만은 나중에 여러분 나머지란 개념 있잖아요. 나머지란 개념을 할 때는 나머지는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몫은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서비스로 해보자면 당연히 1000배 이렇게 하면 1000배가 되겠죠. 앞에 수와 뒤에 수 1000배 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같아요. 자, 같이 나오죠. 자, 이유는 아까 말했죠. 10 나누기 5나 100 나누기 50이나 그 다음에 1000 나누기 500이나 다 똑같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그래? 옮겨줘도 되니까 얘를 자, 이거 주의해야 돼요. 자, 선생님 그러면은 저거는요 한 자리만 옮겨주고요, 즉 10배만 해주고요, 뒤에는 두 자리 옮겨주면 이러면 이것도 같아요? 당연히 다르죠. 왜?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잠시만요.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10 나누기 5는 2, 100 나누기 50은 2는 자, 얘도 똑같이 10배, 얘도 똑같이 10배 해주니까 어때요? 똑같았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게 해볼게요. 자, 얘는 앞에 수는 100배 해줍니다. 그럼 1000이 되겠죠? 얘는 10배 해줍니다. 나누기 50이 되겠죠? 그럼 몫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20이 나와요. 그쵸? 같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음대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자 100배 앞에 수를 100배 해주면 뒤에 수도 100배 앞에 수를 10배 해주면 뒤에 수도 10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다음 시간 수업 때 친구들과 함께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